네, 그럼 실제 그 제 실험의 어떤 목적인 이런 그 인트링 조회선 정션에 자기장을 걸었을 때 나타난 효과를 보시면요. 일단 이 자기장을 이제 AB 방향으로, 즉 어떤 그 결정이 이렇게 C축으로 있을 때, 정션이 이렇게 C축으로 이렇게 지금 인트린식 정션들이 배열돼 있을 때, 여기 수직으로 이제 지금 자기장을 건 거죠. 여기 이제 AB 방향으로 이제 평행하게 이제 자기장을 그 건 셈인데, 그래서 이제 패러럴하게 카파 옥사이드 플레인에 패러럴하게 자기장을 걸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보시면은, 이때는 이제 조셉슨 볼텍스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이 정션들 사이에 어떤 조셉슨 커런트가 이제 흐른다고 했죠. 그럼 이 조셉슨 커런트가 이제 흘러갈 때 자기장은 이제 여기에 이제 수직으로 이제 걸려 있는 셈이니까, 이때 어떤 커런트 서큘레이션 하는 커런트가 생기게 됩니다. 이때는 이렇게 내려오고요. 즉 커런트 방향이 이렇게 서큘레이션 하는 커런트가 생기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그 볼텍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소용돌이라는 뜻이죠, 볼텍스. 그래서 항상 그 자기장이 있으면 그 주위로 우리가 그 암페어 법칙 같이 그 소용돌이 그 전류가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그걸 우리 볼텍스라고 하고, 즉 조앤슨 볼텍스에 있다는 얘기는 이 자기장이 어떤 있다는 얘기고, 항상 초전도체 내에서는 이 자기장이 그 플럭스 퀀텀의 형태로 들어간다고 했죠. 즉 자기장 플럭스 퀀텀 파이 제로를 갖는 값을 갖는 플럭스 퀀텀의 형태로 들어간다고 해서 이걸 우리가 볼텍스라고 합니다. 볼텍스라고. 그래서 이런 볼텍스가 역시 이런 그 전류가 흐르면은 자기장이 전류에 대해서 어떤 로렌츠 힘을 받죠. 그래서 로렌츠 힘의 영향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엣지에서 만약 어떤 그 볼텍스가 이제 반사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의 어떤 정상파 스탠딩 웨이브가 생기는 효과가 돼서 그런 것들이 아이비 커브에서 이제 플럭스 플로우 브랜치나 플럭스 플로우 스텝이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실제 데이터 모양은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만약 이 자기장을 C축으로 이렇게 걸어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경우에는 훨씬 복잡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즉 이 자기장이 이제 팬케이크 볼텍스라는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 즉 커런트가 이런 식으로 서큘레이션하는 커런트가 생기겠죠. 그럼 이걸 우리가 그 팬케이크 볼텍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팬케이크 같이 이 카파 옥사이드 플레인에만 이런 그 서큘레이션 커런트가 생기기 때문에 마치 팬케이크 같다고 해서 팬케이크 볼텍스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자기장 효과와 존슨 커플링과 이제 연관이 돼서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상 변화, 상전이 그 페이즈 트랜지션이 이제 일어나는 그런 복잡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잠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 내용은 워낙 또 복잡하고 사실 방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여러분들은 뭐 이런 게 있다는 것 정도만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그래서 이런 그 조앱슨 정션에서 자기장을 걸어주면은 이런 그 커런트가 이렇게 어떤 프라노퍼 패턴을 이루게 됩니다. 이건 마치 뭐하고 같냐면, 우리가 이중 슬릿, 더블 슬릿에서 슬릿이 이렇게 있고, 여기 슬릿이 있고, 만약 가운데 어떤 전자가 들어와서 이 슬릿을 통과해서 어떤 벽에 이제 부딪힐 수가 있겠죠, 스크린에. 그럼 이쪽을 통과한 전자도 역시 일로 올 수가 있으니까, 이 무늬가 이제 보강 간섭, 전자를 우리가 파동으로 보기 때문에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고 소멸 간섭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어떤 그 간섭 무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그 프라운호퍼 패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프라운호퍼 패턴을 나타내는 시기, 요 시기이고요. 요 시기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자기장이 되겠죠. 자기장을 걸어줌에 따라서 여기는 이제 뭐가 되냐면 JC, 즉 임계 전류가 이런 프라노프 패턴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장을 얼마만큼 걸어주는지 그 값을, 임계 전류의 값을 가지고도 이제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원리가 바로 뒤에서 그 뒤에 나오진 않지만, 이런 그 스퀴드라고 해서 슈퍼컨덕팅 퀀텀 인터피어런스 디바이스라는 그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건, 이게 마치 이제 이중 슬릿 실험과 동일하다는 거죠. 즉 간섭 현상, 인터피어런스가 이런 초전도 상태에서 이 조슨 커런트에서 그 자기장에 대해서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 플럭스가 들어있는 상태랑 들어있지 않은 상태가 인계 전류가 달라지면 바로 그걸 가지고 하나의 0인 상태와 그 1인 상태로 우리가 그 디파인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 플럭스 큐빗이라고 얘기하면 플럭스 큐빗. 보통 천수 상태에 있으니 차지 큐빗도 있고 플럭스 큐빗도 있고 또 다른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그 자기장 플럭스가 들어온 상태랑 들어오지 않는 상태랑을 우리가 구분해서 이거 하나의 그 비트로 표현할 수 있겠죠. 0인 상태 혹은 플럭스가 들어있는 상태를 1인 상태로 우리 정의를 하면은 이 플럭스는 자기장이니까 자기장을 없애기도 하고 집어넣기도 하는 그런 우리가 툴을 만들 수만 있다면은 이걸 하나의 그 비트로 이제 사용할 수 있고, 이 비트는 서로 이제 간섭을 일으키고 또 이제 슈퍼포지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큐빗, 퀀텀 비트라고 해서 큐빗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양자 컴퓨터의 이제 기본 개념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실제로 아까 그 정션에서 이런 AB 방향으로 자기장을 걸었을 때 IV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시면은 이 모양이 굉장히 이제 그 많이 바뀌었죠. 이런 그 에너지 갭에 해당하는 브랜치들이 상당히 서프레션 되고, 즉 에너지 갭이 이제 굉장히 줄어들고, 대신에 이런 그 브랜치들이 굉장히 이렇게 생기는, 이걸 우리가 그 플럭스 플로우 이제 브랜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IV 커브가 상당히 많이 바뀌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정량적으로 기술하기 위해서 아까 그 사인 골든 이퀘이션으로 우리가 이 플럭스의 상태를, 즉 이 플럭스, 즉 이 자기장 조이슨 볼텍스를 우리가 다른 말로 이제 플럭스온이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이 플럭스온은 우리가 이런 하나의 그 방정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디서 나왔냐면 우리가 인트리닉스 조심 정션을 기술하는 첫 번째 그 식에서 이제 나왔고요. 그 식을 풀어보면은 이게 하나의 그 사인 골든 이퀘이션이 해는 우리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탄젠트 인버스의 익스포넨셜 이런 형태의 어떤 함수로 주어지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솔리톤이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솔리톤은 굉장히 그 특이한 어떤 하나의 파동인데, 즉 마찰이 거의 없는 그런 파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쓰나미가 왔을 때, 즉 지진이 났을 때 이제 어떤 파동이 이제 밀려오죠. 그 파동은 이제 굉장히 이제 마찰이 없는 그런 파동이기 때문에 그것도 일종의 이런 그 형태의 그 솔리톤 이퀘이션을 이제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튼 이런 사인 골든 이퀘이션 해는 솔리톤이 얻어지고, 이 플럭스온이 움직이는, 즉 조슨 볼텍스가 움직이는 그 식도 바로 이런 그 플럭스온의 운동과 같다.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이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이제 뭐 이런 정션에서 전자기파가 진행하는 속도를 우리가 스피어러트 빌라시티라고 하고, 이렇게 광속의 어떤 특정한 성분을 이제 또 나눠주는 그런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여기서도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어떤 자기장이 전류에 대해서 힘을 받죠. 로렌츠 힘을 받는데, 우리가 로렌츠 힘이라는 게 Q V 곱하기 B로 지워지죠. 즉 전하가 있으면 이 전하가 자기장에 대해서 그 힘을 받는다고 볼 수도 있고, 이 경우에는 이제 역으로 자기장이 어떤 우리가 즉 전류가 흘러갈 때 자기장이 받는 힘도 역시 로렌츠 힘으로 우리가 기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렌츠 힘이 이제 JG 곱하기 파이 제로 이런 형태로 이제 주어지고요. 그래서 이 그 플럭서는, 즉 저슨 볼텍스는 전류를 흘려주면 그 힘을 받아서 이제 움직이게 되겠죠. 그런 운동을 하고, 만약 자기장이 충분히 세다면은 이게 하나의 그 단체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그리고 이 볼텍스의 속도가 만약 이런 스피어러트 빌라시티, 즉 그 광속에 거의 근접하게 되면은 어떤 IV 커브에서 이제 이런 그 공명이 되는 그런 스텝이 생기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그 플럭스 플로우 스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플럭스 플로우 스텝이 생기는 그 전압도 이론적으로 다 예측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쭉 한번 간단하게 IV 커브를 한번 보시면은,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그 체렌코프 레디에이션까지 발생을 한다. 여러분들 그 체렌코프 레디에이션은 어떤 원자로 같은데, 그 어떤 물이 있을 때 이렇게 초록색 빛이 나오죠. 그런 것들이 어떤 방사선이 이 물 내에서 빛보다 빨리 지나가면서 나오는 일종의 그 레디에이션인데, 약간 푸르스름한 그런 빛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걸 우리가 체렌코프 레디에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조앱슨 정션 내에서도 이 볼텍스가 움직이는 속도가 광속보다 빨라지면은 체렌코프 레디에이션이 생겨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론이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IV 커브를 이제 피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피팅 값하고 실제로 실험해서 이제 피팅을 해봤더니 뭐 잘 맞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 자기장을 걸었을 때 IV가 이런 식으로 2테슬라, 3테슬라, 5테슬라, 즉 브랜치들이 굉장히 이제 스프레션 되고 어떤 스텝이 나타나죠. 이걸 우리가 이제 플럭스 플로우 스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5테슬라를 걸었을 때는 한 이 정도 볼테이지에서 이제 스텝이 일어난다, 스텝이 나타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스텝이 나오는 볼테이지를 이렇게 자기장에 대해서 찍어봤더니 이런 형태의, 즉 자기장이 비례하는 값이 되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런 스피어트 빌라시티가 얼마인지도 이론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c, 즉 광속의 한 1000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속도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그 자기장을 우리가 그 C축 방향으로, 즉 어떤 정션의 그 평행한 방향으로 이렇게 걸어주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은, 이때는 이제 이 페이스 다이어그램이 이제 굉장히 복잡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 마이스너 페이스라고 해가지고, 즉 여기 온도고 이제 자기장이니까, 즉 자기장 어느 정도 가해줘도 얘가 이제 초전도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페이즈를 이제 우리가 마이스너 페이즈라고 합니다. 즉 반자성 상태죠. 그 자기장을 밀어내는 그런 상태를 마이스너 페이즈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모든 그 초전도체가 이걸 이제 HC1이라고, HC1보다 이제 크면은 그 자기장이 들어가게 됩니다. 즉 초전도 상태가 어느 정도 깨지는데, 그래도 뭐 완전히 깨지는 건 아니고 그 어느 정도 이제 초전도 상태를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이런 볼텍스 솔리드 혹은 리퀴드 상태 혹은 볼텍스 레티드 상태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그 볼텍스가 이제 고정되어 있는 경우, 즉 자기장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하나의 그 플럭스 상태로 고정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볼텍스 솔리드라 하고, 얘네들이 서로 마음대로 이제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으면 이제 볼텍스 리퀴드 상태가 되고요. 그래서 그 볼텍스 레티스라는 건 이제 완전히 이제 이 자기장들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 그런 형태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상전이가 생기게 되고, 각 상전이가 생기는 온도와 그런 자기장 값들이 전부 다 이제 다르게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IV 특성에서는 어떻게 바뀌냐 하면은, 네. 또 이 경우에는 지금 C축으로 자기장을 걸어줬을 때, 첨가수를 걸어줬을 때 생긴 현상인데요. 제로 필드 쿨링, 즉 우리가 그 자기장을 걸어주지 않고 냉각을 시켜서 자기장을 건 경우가 있겠죠. 이걸 우리가 제로 필드 쿨링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자기장을 걸어주고 준 상태에서 초전도 상태로 온도를 떨어뜨리는 경우, 그걸 우리가 필드 쿨링을 하는데, 각 경우에 따라서 이런 IV 커브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히스테리시스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쿨링 어떤 방법에 따라서도 이런 히스테리시스가 생기게 되고, 실제로 이제 온도를 높여줘도 이런 IV 커브가 물론 에너지 갭이 줄어드니까 더 이렇게 작아지죠. 60K에서는 이제
에너지 갭 이렇게 IV 커브가 거의 브랜치가 없어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기술하는 게 2D 팬케이크 볼텍스인데, 이런 그 카파 옥사이드 층에서 실제로 어떤 이런 그 동그란 형태의 이제 볼텍스들이 생긴다고 해서 이게 이제 팬케이크 볼텍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떤 위크하게 커플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요거는 어떤 실험이냐면 이제 애뉈러 조혈순 정션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동그란 링을 만들었습니다. 이 링이 이제 이렇게 커플링이 된 인트린식 조혈순 정션으로 이렇게 링을 만든 경우가 되고요. 이 경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런 조혈순 볼텍스가 우리가 전류를 걸어주면 이렇게 그 로렌츠를 받는다고 움직인다고 했죠. 그럼 움직이는 게 이렇게 서큘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그 사이클로트론에 전자를 넣어주면 이 전자가 회전 운동을 하죠. 회전 운동을 해서 뺑뺑 돌면서 점점 이제 가속이 되죠. 그런 경우 같이 우리가 커런트를 걸어주면은 이 조혈순 볼텍스가 이 링 안을 계속 이제 회전을 하면서, 그럼 서로 이렇게 어떤 간섭이 생기게 되는데, 간섭이 생기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레조넌스 스텝 볼티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예를 들어 한 1mV에서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실험적으로 보니까 한 1mV에서 이런 스텝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런 형태로. 그래서 이런 레조넌스 스텝을 우리가 이론적으로도 예측한 바와 같이 바로 실험적으로 또 관측을 할 수 있었다. 뭐 그런 의미가 될 것 같고요. 역시 자기장을 이제 크게 걸어주면 이런 스텝 같은 것들이 이제 서프레션 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자기장을 이제 AB 방향으로 그 삼천 가우스를 걸어줬을 때랑 반대 방향으로 걸어줬을 때 어떤 또 이런 히스테리시스가 생기게 되는데, 어시메트릭한 이런 IV 컵을 가지게 되고요. 이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제 완전히 어떤 그 자기장 방향만 바뀐다고 볼텍스가 생긴 볼텍스가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처음 자기장을 걸어줘서 생긴 조혈순 볼텍스는 반대로 자기장을 걸어주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제 남아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이제 이런 IV 곡선에서 어시메트릭하게 이제 나타나는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어떤 플럭선을 집어넣어주고 만약 그걸 없애는, 즉 1인 상태에서 다시 0인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뭐 자기장만, 즉 보통 자기장을 걸어주는 게 아니라 마이크로웨이브를 쪼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웨이브를 그냥 쪼여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나름대로 어떤 노하우가 이제 필요할 거다라고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IV 커브를 이제 역시 이제 점점 커질수록 이 브랜치가 이제 서프레션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이런 랜덤 텔레그래프 시그널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그 노이즈를 측정할 때, 즉 하나의 어떤 투 레벨 스테이트라고 우리가 보면은 그 투 레벨 스테이트에서 얘네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사실 안정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항상 이런 투 레벨 상태에서는 이런 노이즈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노이즈는 뭐냐면은 어떤 제로 볼테이지 상태와 어떤 퍼스트 첫 번째 어떤 정션이 리지스티브 상태로 간 요 사이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그 볼티지를 지금 측정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 초유도 상태랑 어떤 리지스티브 상태 간의 어떤 트랜지션이 이렇게 노이즈 같이 랜덤 노이즈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요걸 또 잘 분석을 해보면은 이게 이제 하나의 일종의 그 화이트 노이즈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떤 아레누스 법칙, 열역학에서 나오는 어떤 그 터널링 프로버빌리티를 구하는 그 식과도 유사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시도, 즉 많이 시도할수록 이게 더 잘 왔다 갔다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U는 하나의 이 0인 상태와 1인 상태를 가는데 가로막는 에너지 배리어의 어떤 그 크기가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아레니우스 법칙과 잘 맞다라는 걸 하나의 그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실험 결과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어떤 이런 그 슈퍼 퀀텀 큐빅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외부에 어떤 차폐를 하지 않는다면은 영인 상태와 1인 상태가 쉬지 않고 이렇게 반복되는 오실레이팅하는 이런 형태의 어떤 노이즈를 보여주게 될 거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줄이는 것들이 바로 이제 어떤 큐빗을 이제 유지하는 그런 핵심적인 그런 기술이 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끝으로 한번 이 제 실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요. 이런 인트링스 조엽선 정션에서 우리가 IV를 측정함으로써 이런 그 조엽선 커런트와 쿼사이 파티클 브랜치를 관찰한 그런 관찰을 하였고, 여기서 어떤 정션 파라메터를 우리가 추출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자기장을 뭐 AB 방향으로 걸었을 때 조엽선 볼텍스의 다이나믹스를 연구를 했고, 그다음 여기서부터 우리가 뭐 플럭스 플로우 스텝 이런 걸 통해서 이 조엽선 정션 내에서 볼텍스 즉 자기장 다발이 움직이는 그 속도가 약 광속의 1000분의 1까지 이제 빨라질 수 있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측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체렌코프 레디에이션 모델과도 잘 맞다는 걸 이제 검증을 했고, 그다음에 C축으로 이제 자기장을 걸었을 때는 이런 그 팬케이크 볼텍스가 생긴다고 했고, 각각의 어떤 그런 페이스 트랜지션, 그 상전이 효과를 우리가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에르러 정션을 통해 가지고 어떤 레조넌스 스텝을 관찰을 하고, 또 그 랜덤 화이트 노이즈 시그널을 이제 관찰을 할 수가 있었고요. 여기까지가 주된 어떤 실험 결과가 되고, 제가 이 연구 결과를 다시 한번 리뷰를 하면서 그 든 생각을 좀 정리해서 양자 컴퓨터로의 어떤 응용 가능성을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고온천 전도체를 퀀텀 컴퓨터로 사용하기 위해서 장점은 뭐냐면은, 일단 기존의 어떤 구글이나 혹은 IBM에서 만드는 이런 퀀텀 컴퓨터 같은 경우에 달류션 리프레지레이터를 사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온도를 적어도 한 15mK 에서 한 20mK 정도까지 이제 떨어뜨려야만 이런 그 큐빗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이TC 슈퍼컨덕터를 하면 적어도 한 10K 정도, 온도를 한 10K 정도면 이제 충분하기 때문에 복잡한 장비가 필요 없고, 액체 헬륨만 구할 수 있으면 거기다 그냥 담궈서 쓰면은 동작이 되기 때문에 훨씬 유지 비용이나 부대 장치 비용이 이제 줄어들고, 나중에 이걸 우리가 상용화를 만약 한다면은 실제로 뭐 상온 초전도체나 뭐 이런 고온 초전도체를 쓰게 될 텐데, 이제 그것까지 고려를 한다면은 지금 어떤 후발주자로서 우리나라에서 만약 이 연구를 시작한다면은 저온 초전도체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제 고온 초전도체로 이제 시작하는 게 또 어떤 이니셔티브를 잡기 유리한 그런 상황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고온 조엽선 소자를 이런 마이크로웨이브의 어떤 소스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이중의 어떤 큐빗을 생성하고 지우고 할 때, 즉 0과 1 사이의 어떤 스테이트를 바꾸기 위해서 별도의 어떤 마이크로웨이브 소스가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연구를 집중적으로 할 수가 있을 거고, 또 에너지 갭이 이제 크기 때문에, 저온 천도체보다는 크기 때문에 어떤 노이즈에 대해서 안정적인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헤런스를 유지하기가 더 유리한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단점은 아직 우리가 이런 고온천도체의 이론적 배경을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큐빗을 구성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퀀텀 게이트, 즉 큐빗을 실제로 동작시키기 위한 어떤 게이트 형태의 디자인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온 천도체는 우리가 기존의 반도체 공정에서 이미 그런 그 회로 디자인들이 이미 다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 쓰면 되는데,
고온 전도체는 예를 들어 인트리식 정션을 사용한다면은 어떤 형태의 게이트를 디자인을 할 수 있을지 요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그 좋은 초노체는 주로 이제 나이브민, 알루미늄 이런 그 금속들이기 때문에 이런 금속들이 이제 반도체 공정에서 바로 적용하기 굉장히 그 쉽죠. 실리콘 위에 나이브민이나 알루미늄 방막을 입혀서 이제 패터닝을 하는 방법은 이미 다 확립되어 있지만 고온 초노체 물질은 이제 세라믹이기 때문에 즉 이런 세라믹을 가지고 기존 반도체 공정과 이제 컴패터블하게 혹은 방막을 가지고 컴패터블하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장비들이 개발이 돼야 되고 이런 패브리케이션의 공정의 어떤 좀 난이도가 증가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또 자기장이 생겼을 때 볼텍스 다이나믹스가 이제 복잡해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제 연구 논문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시겠지만 굉장히 복잡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만약 우리가 플럭스 큐빗을 형성했다, 즉 큐빗의 0인 상태와 1인 상태를 즉 플럭스가 있는 상태 혹은 없는 상태로 구성을 했을 때 그 둘 사이 어떤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는지, 만약 또 이런 그 플럭스원끼리 서로 어떤 인터랙션을 했을 때 코헤런스가 깨지지 않을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연구가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런 고온 초전도체를 이용한 이런 퀀텀 컴퓨터 기술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떤 미지의 영향이 많은 거고 그만큼 더 후발주자로서 우리가 선두의 어떤 선두 그룹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그 새로운 분야가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제 강의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도 이런 그 초연두시를 공부할 때는 막상 이 기술이 어디에 쓰이는지 사실 좀 회의적이고 의문이 드는 상황이 많았는데 그게 이제 20년이 지나고 나서 결과적으로 좀 빛을 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AI도 마찬가지죠. AI도 마찬가지지만 예전에 이미 있던 기술인데 최근 들어서 또 이렇게 그 주목을 받듯이 천정도체 혹은 또 이런 그 양자 컴퓨팅도 리차드 파이만이 이미 1980년대 초에 이제 제창한 그런 이론이었는데 그게 어떤 단순히 어떤 그 물리학자들의 어떤 유희로 이렇게 여겨지다가 실제로 그걸 이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완성이 됨으로써 지금에서야 이제 다시 주목을 받고 있죠. 이렇게 세상은 좀 돌고 도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런 초등도 책을 전공책을 다 이사를 오면서 다 이제 버렸는데 좀 후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이런 옛날 논문이나 혹은 뭐 저널을 한번 좀 살펴보고 있는데 아무튼 저도 이런 그 퀀텀 컴퓨팅 관련해서 좀 최신 이론이나 혹은 업계 리더 뭐 구글, IBM, 그다음에 리게티, 뭐 이온큐 뭐 이런 업체들의 뭐 기술에 대해서도 한번 리뷰를 하고 또 제가 생각하는 이런 퀀텀 컴퓨팅의 어떤 방향 그런 것도 이제 같이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그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더 나은 영상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